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운행 시간 인가 없이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며 진주시가 버스 회사에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는데 유가 보조금은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싸고 차종 간 요금 편차도 가장 큰 거가대교는 할인도 인색합니다. 다른 도로와 달리 거가대교만 심야 할인 등이 없어 이용자의 불만이 큽니다. 바다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바다로 뛰어드는 해군의 해난구조특수부대 SSU 대원들의 혹한기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둘러싸고 찬반 양측이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도입의 제출 시기도 4월쯤으로 미뤄질 예정입니다. 진주시가 작년 9월 부산교통이 운행시간 인가 없이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며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해 9월 부산교통이 250번 시내버스를 미인가 운행하고 있다며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중교통 질서를 혼란케 하는 사안,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문제의 250번 시내버스는 진양호에서 신안동, 진주시청, 초전동을 경유하는 수익 노선입니다. 부산교통은 여전히 버스 6대를 투입해 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차 증회 운행은 불법이 아니라며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물론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문제는 진주시의 대응입니다. 미인가 운행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실제 운행에 대해선 버스 한 대에 100만 원 정도의 유가 보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 중이라는 걸 감안했다는 겁니다. 불법인지 아닌지 판정이 안 된 상태에서 유가 보조금을 안 주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유가 보조금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진주시는 미인가 버스 운행에 따른 운송 수익금은 재정지원금에서 매월 공제해 이중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제하고 주고 있죠. 저희들이 재정지원금 주는 것도 없고 순수하게 자기들이 그냥 노선을 그냥 운행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진주시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유가보조금과 재정지원금을 정산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행정처분의 당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걸 넘어 버스업체의 눈치를 살피는 건 아닌지 진주시의 모순된 태도에 시민들은 의아할 뿐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MBC 경남 거가대교 통행료 보도 두 번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싸고 차종 간 요금 편차도 가장 큰 거가대교는 할인도 인색합니다. 다른 도로와 달리 유독 거가대교만 심야 할인 등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 11시 30분 양희엽 씨가 25톤 특장차를 몰고 거가대교로 진입합니다. 심야 운행인데도 낮 시간과 똑같이 통행료 3만 원이 찍힙니다. 요금 3만 원이 지불되었습니다. 새벽 4시 또 다른 화물차도 거가대교로 진입하지만 역시 통행료 3만 원이 찍힙니다. 요금 3만 원이 지불되었습니다. 대형 조선소 등의 납품 시간이 야간이거나 현행법상 대형 화물은 밤 12시 이후에만 운행해야 하는 등 화물 차주의 심야 운전은 필수. 전국을 다녀보지만 심야 할인이 안 되는 건 거가대교뿐이라고 화물 차주들은 지적합니다. 보통 보면은 다 할인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항상 밤에 다녀요. 일부러도 그 도로비 때문에도 일부러 밤에 다니는데 여기는 와봐야 밤이나 낮이나 똑같습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밤 9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해서 통행료를 최대 50% 할인해 줍니다. 민자도로도 시간대만 약간 다를 뿐 최대 50% 할인해 줍니다. 50% 적용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11시부터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세요. 심야 화물차들? 네, 가능하십니다. 도로공사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는. 게다가 출퇴근하는 차량에도 통행료를 할인해 주면서 이용률을 높입니다. 그러나 거가대교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이 같은 할인이 없습니다. 밤 심야 할인이나 이런 것도 네, 따로 그런 없고요? 건 아직 없어요. 네네. 출퇴근도 네네. 따로 없고요? 네네. 정부가 화물 교통량을 분산해서 고속도로 이용 효율과 물류 경쟁력을 높이려고 지난 2000년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도입한 심야 할인 제도로 지난 2017년까지
약 3억 대의 화물차가 8,600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올해만 388만 대가 61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가대교를 오가는 화물차들만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바다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최악의 조건에서도 가장 먼저 바다로 뛰어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해군의 해난구조특수부대인 해난구조전대 SSU 대원들인데요. SSU 대원들의 혹한기 훈련 현장을 이재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반바지만 입은 채 얼음장 같은 겨울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거침없이 물살을 가르더니 힘차게 군가를 부릅니다. 바다의 119로 불리는 해군 해난구조전대 SSU 대원들입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근력 강화 운동인 SSU 특수체조를 시작으로 8km를 달리며 먼저 몸을 달굽니다. 살을 내는 듯한 겨울바다의 냉기가 온몸으로 파고들면서 피부는 금세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손과 발이 떨어질 것 같은 추위를 느꼈지만 저희 동료 친해 전투사들과 함께 이제 냉해를 극복하면서 그런 이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현재 이곳 창원 진해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선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어떤 추위도 SSU 대원들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SSU 대원들은 해마다 가장 추운 1월에 추위 극복 훈련에 들어갑니다. UH-60 블랙호크 헬기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작전을 펼치는 항공구조훈련을 비롯해 맨몸 수영과 고무보트 페달링 훈련 등 최악의 조건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어떠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심해 잠수사들이 본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배양에 있습니다. 올해도 SSU 대원들은 매서운 겨울바람과 거친 파도에 맞서 최강의 해난구조대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임금질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현재 볼에와 닿는 공기는 차갑지만 낮부터는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창원은 영하 2도, 진주는 영하 7도에서 출발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창원 9도, 진주는 10도로 평년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지만 내일은 미세먼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또 중국발 스모그까지 밀려들어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창원에는 이틀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씨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옅은 안개가 낀 곳도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밀양 영하 6도, 통영 영하 1도를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함안 11도, 거제 10도로 포근하겠습니다. 거창 영하 8도, 사천 영하 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합천 10도, 남해 9도로 어제보다 2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거제 동쪽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절기 대안인 모레 새벽에 눈과 비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 낮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학생 인권 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찬반 양측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제출 시기도 당초 이달 말에서 4월쯤으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은정 기자입니다. 올해 첫 임시회가 열리는 경남도 의회 앞. 학생 인권 조례 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삭발에 혈서까지 쓰며 학생 인권 조례의 무조건적인 철회와 의회 상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와 도의원들은 경남 학생 인권 조례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조례안 상정을 철회하라. 그동안 비교적 조용했던 조례 찬성 측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할 때까지 1일 시위와 함께 조례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집중 행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대도민 서명운동과 배지, 그다음에 차량 스티커를 나눠드리면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 본질을 제대로 좀 알려내고
학생 인권 조례 추진에 찬반 양측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조례 추진 일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지난해에서 올해로 도의회 제출 시기를 넘긴 학생 인권 조례는 2월 말 학교장 등의 의견 취합과 3월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감의 조례 설명 일정, 그리고 통상 3주 정도 걸리는 법제심의위원회 일정을 감안하면 4월쯤 도의회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를 넘기면서까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 최종안이 나오고 도의회에 제출되기까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내고장 소식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가 오늘 오후 하동군 고전면 복지회관에서 열립니다. 2019 밴드 가야소리의 공연이 오늘 저녁 합천군 가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나무미 가족봉사단 10주년 기념 행사가 내일 오후 고선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책 나눔 행복 더하기 행사가 내일 오전 거창군 한마음 도서관에서 열립니다. 하만 곶감축제의 판촉 행사가 내일 오후 서울시 청계천 광장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가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애칭을 공모합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며 도민이면 누구나 도청 서부청사의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경남 혁신도시의 애칭은 오는 5월부터 활용되며 경북 혁신도시는 드림밸리, 전북은 우리도시라는 애칭을 갖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남해 여수간 해저터널 건설에 경상남도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남해군은 남해 여수간 해저터널이 남해안 관광의 핵심 거점이자 영호남 교류와 협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공동 노력이 적극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해 여수간 해저터널은 국도 77호선 단절 구간인 남해군 서면과 여수시 3일동까지 5.93km 구간을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창원시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창원의 산업과 노동, 역사를 재조명하는 종합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580억 원을 투입해 창원병원 옆 성산구 외동 일대 종합박물관을 짓기로 하고 앞으로 각계 전문가들로 추진위원회를 꾸려 박물관 건립 기본 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해 시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을 승진해서 배제하는 인사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으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김해시 공무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승진 심사에서 배제되며 승진 배제 원칙은 징계 처분과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사천시의 뉴딜 사업인 바다를 울리는 문화마을 큰고을 대방 구랑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사천시는 이 사업에 국비를 포함한 150억 원을 투입해 구랑과 주선소터를 정비하고 게스트하우스 등을 신축할 방침이며 오는 23일 주민설명회를 연 뒤 국토부에 활성화 계획안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